좀 오래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로 그때 하루 동안 스트레스 받은 거를 막 풀려고 라방을 켰어요. 막 얘기할 데가 없으니까. 라방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된다 막 이런 얘기, 막 저의 불만과 업계에 있으면서 이런 불만과 답답함과 막 이런 얘기를 막 했던 거죠, 그냥.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예 남겨놓지도 않았기 때문에 편집본도 안 올렸었어요. 라방에서 막 떠들고 그냥 내려버렸어요. 그냥 한 2시간짜리를. 그러니까 보통의 일반적인 유튜버 논리로는 말이 안 되죠, 사실은. 2시간 또 열심히 떠든 거를 당연히 올려놔야지 그게 채널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하는 건데,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단 말이야. 라방 내용이 너무 좋은데 왜 내리냐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, 이걸 아예 공개 영상으로 두려고 하다 보면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잘 못해요. 근데 그럴 거면 또 이 라방에 좀 취지에 어긋나고 뭐 이런 특성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멤버십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다 그냥 차곡차곡 지금 모아놓고 있거든요. 그래서 보실 분들은 그냥 거기 들어가서 뭐 보거나, 저도 어쨌든 그 모아놓는 의미가 있는 거니까. 근데 이제 그전에는 아예 그냥 2시간 동안 떠들고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영상이 돼버리는 거니까, 그러니까 서로 약간 좀 뭔가 아쉽달까? 뭐 그랬었죠. 태양님, 파크사이드 서울 스위트는 어떻게 보시나요? 나이노 아소포처럼 가격 날아갈까요? 나이노 아소폰처럼 날아갈까요는 노입니다. 노고요. 그러니까 파크사이드 아파트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, 근데도 어렵고 제가 이제 파크사이드가 좀 상품 기획이 아쉽다는 얘기를 자주 했죠. 그러니까 입지는 워낙 좋고 좀 지금 이제 그 정도 이제 주요 단지가 몇 개 안 되긴 하는데, 뭐 리버사이드, 프리마, 유엔사 뭐 이 정도인데, 그러니까 규모도 있으면서 중심지에 있으면서 이런 단지들이. 근데 오피스텔은 정말로 좀 아쉽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, 근데 그걸 감안해도 입지 때문에 잘 될 수 있어요. 충분히 잘 될 수 있는데 아소포 나이너처럼 날아갈 확률은 거의 이제 제로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. 뭐 세대수도 너무 많아서 트리마드 비슷하게 문신충, 업소녀, 인플루언서들 찰지, 그러니까 이런 맥락 때문에 제가 소형으로 만든 게 좀 아쉽다고 많이 얘기를 했던 거죠. 근데 지금 상품성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조금 있는 것 같긴 합니다. 지금 유엔서 부지가. 오피스텔도 그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막 전용 평당 2억 넘고 이런 거에서 분양가도 좀 낮추고 면적도 좀 개선하고 이런 움직임이 조금 있는 것 같긴 한데, 일단 기본적으로 큰 틀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. 제가 원하는 것처럼 아예 막 전용 40평 넘는 오피스텔들이 모여있고 세대수 한 반으로 줄고 이렇게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. 워낙에 전통 디벨로퍼고, 전통 디벨로퍼들은 본인들 자체가 이런 100억 넘는 거 분양받을 사람이 아직도 서울에 뭐 몇백 명씩 있어?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. 왜냐면은 본인들도 엄청난 부자는 맞지만 그런 100억 넘는 공동주택 같은 데 안 살거든요.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될 확률은 적습니다. 그래서 워낙에 이게 우리나라 이 부동산 개발 시장이 커오면서 그게 맞다고 알고 있어요. 그분들은 이미 정답처럼 그냥 쪼개야지 면적당 단가를 더 받는다, 단위 면적당 단가를 더 받는다라고 그냥 정답처럼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, 사실은 뭐 일레분도 그렇고 뭐 부용도 그렇고 이런 하이엔드 주거 시설을 공급했던 회사들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 더 이해가 어렵고,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이게 그냥 일반 오피스텔 어디 그냥 외곽에 있는 거나 이랬으면 저렇게 쪼개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, 지금 하이엔드 상품으로 만들려고 하고 엄청나게 비싼 가격 받으려고 하면은 무거워지더라도, 총 분양가가 무거워지더라도 이거를 면적을 크게 가는 게 맞는데, 유엔사는 이제 그 판단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결론을 저 스스로도 좀 내렸습니다. 그게 단순히 뭐 아파트랑 오피스텔 수요 겹칠까봐 이 정도가 아니에요. 그냥 100억 넘는 오피스텔을 누가 사? 주최 측 자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그런 상품이 나오기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고, 근데 그걸 감안해도, 그러니까 원래는 엄청나게 좋은 상품이 나올 수 있었는데 낮아졌다는 거고, 기본적으로는 좋겠죠. 입지가 워낙 좋고 규모가 있고 5성급 호텔 같이 들어오고 하니까. 근데 아파트도 오피스텔 바로 옆인데 오피스텔이 그런 식으로 상품 구성되어 있으면 아파트도 잘 되기 어렵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마이너스 요소는 맞는데 잘 될 수는 있어요. 요즘 흐름 보면 잘 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. 유엔사 부지가 이제 완공될 시점에 걔랑 싸울 신축 고급 아파트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면 잘 없단 말이에요. 잘 없어. 그러니까 이런 것도 봐야 되는 거지. 그 단지 안에서의 이슈도 있는 건데, 이 시장 전반적인 곳에서 비교를 하는 거니까, 그때 유엔사 부지가 지어질 당시에 나는 좀 규모가 있는 대단지 고급 아파트에 살고 싶어, 이런 수요가 있다고 할 때 또 대체제가 없는 거예요. 또 대체제가. 왜냐면 그때 되면 또 이제 아소포 뭐 나인원도 거의 뭐 10년 차 가까이 돼 있는 거고 막 이러니까. 파크사이드 3월에 분양한다고 하는데 받는 걸 추천하시나요? 예스올 노라 그러면 예스가 맞긴 한데, 근데 이거는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그냥 무조건 아니다, 이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저도 제가 유엔사 부지 상품 별로라고 엄청 깠지만 전반적인 상황 때문에 메리트가 있을 수 있어요.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지금 흘러가는 게 약간 상품을 만져가지고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, 어쨌든 이제 정리를 요약을 하면은 그냥 예스 올 노라 그러면 예스인데 애매해요. 애매해.
초기 투자금 적게 들고 뭐 이런 면은 있는데, 그러니까 일종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 거죠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소득이 이제 많아지고 있는 뭐 젊은 사업가가 있는데 내 집 마련도 했어. 이제 그런 경우에는 당장 뭐 매매 가격 200억 넘는 이런 강남 건물 같은 걸 사기 어려우니까 그런 경우에는 초기에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뭐 이런 게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다. 뭐 이런 관점인 거지. 그냥 이걸 뭐 타이트하게 들어갈 만한 상품은 지금 보기에는 전혀 아닌 것 같고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. 트리마드 같이 문신충들이 들어갈 가능성 판단할 때는 소형 평형이 얼마나 있는지 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근데 유엔사 부지는 소형 평형이 얼마나 있는지가 아니라 그냥 소형 평형이 주력이에요. 그냥 17평 뭐 25평 이런 게. 근데 그것만으로 문신충 될 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. 사실 트리마드 영향은 이게 한강뷰고 의외로 생각보다 안 비싸달까? 뭐 그런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유엔사는 그런 트리마제랑은 약간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트리마제랑 동네 자체가 약간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테이스트가 높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곳이라고 할까? 그래서 트리마제보다는 훨씬 부자들을 세컨하우스로 쓰이고 사무실로도 쓰이고 이럴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작다는 거죠. 제 얘기는. 그러니까 비싸더라도 어느 정도 면적이 있어야 이제 소위 말하는 진짜로 찐 부자들이 사무실로도 쓰고 뭐 세컨하우스로 쓰고 이럴 확률이 높아지는 건데 시그니엘 마냥. 근데 시그니엘은 면적이나 그런 뭐 랜드마크나 뭐 세대성 어느 정도 있고 이런 장점은 엄청나게 있는데 시그니엘은 위치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부자들의 뭐 세컨하우스나 사무실로 쓰는 게 약간 어려움이 좀 있잖아요. 약간 어려움이 있어. 멀어요. 사실 강남이랑 객관적으로 멉니다. 이게 진짜 그 막힐 때나 이럴 때 가려 그러면은 먼데 유엔사는 그런 면에서는 되게 좋으니까 완전히 그냥 활동 반경이니까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거고. 그러니까 그 좋은 입지에 로즈우드의 하드웨어는 거의 최고 좋을 것 같은데 오피스텔 소형 평형이 웬 말인지 저도 이걸 한창 떠들다가 약간 좀 내려놨습니다. 우리 그 전통의 디벨로퍼들을 보면서 이게 어쩔 수 없는 흐름이 있구나, 이게 시간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스스로의 결론을 내리고 좀 스트레스 덜 받자라고 좀 생각을 한 지가 좀 됐습니다. 제가 그리고 또 궁금한 게 파크사이드 물론 용산공원이랑 가까운데 지도에서 보면 위치가 바로 앞이고 근데 이게 실제로 공원 입구가 주변에 없어서 공원에 실질적으로 액세스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. 과연 이름처럼 용산공원 가기 편할지. 근데 편하죠. 근데 어떻게 만들어져도 편할 것 같습니다. 지금 나인원남에서 그 남산 가는 것도 걸어서 한 10분 걸리는데 그것도 좋다고 하는데 사실 그건 아니 물리적으로 공원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. 근데 용산공원이 근데 이제 서울숲 공원이나 뭐 남산공원처럼 누리려면 좀 걸릴 것 같다는 얘기고 그 공원이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. 지금 와 그리고 제가 최근에 지금 제 유튜브 채널에 이슈가 있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유튜버한테는 그냥 모든 영상 통틀어서 최근에 달린 댓글이 이렇게 이제 알림이 뜬단 말이에요. 대댓글이든 뭐든 맨날 영상에 달린 거든 뜨는데 그 제가 포도 더 블랙 영상 쇼츠를 올린 게 있어요. 뭐 진짜 처음 보는 오피스텔인가 뭐 그거 올린 게 있는데 그게 지금 뷰가 70만 뷰가 넘었거든요. 이제 박태양 TV 최고 조회수인데 물론 쇼츠긴 하지만 거기서 제가 여기가 도산대로 변 세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밈이 돼가지고 뭐 도산대로변이라고 해야지 도산대로 변이 뭐냐 어쩌고 저쩌고 이 얘기를 진짜 이런 댓글이 100개가 넘어요. 진짜 도산대로변이지 도산대로 변이 뭐냐 도산의 대로변이란 뜻인데 뭐 이런 댓글이 엄청 많은 거예요. 그러니까 쇼츠가 떡상이 되면 완전히 그냥 전국적으로 퍼지는 거다 보니까 근데 도산대로 변이죠. 도산이 어딨어. 도산대로의 변을 의미하는 건데.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아 이게 너무 떡상하는 것도 좀 피곤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지금 댓글을 좀 보고 있는데 지금 뉴스에서도 뭐 건설사 어렵고 뭐 시행사 어렵고 막 이런 얘기 나오니까 지금 하이엔드 시장 PF도 안 되고 공매도 나오고 안 좋은데 왜 계속 막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. 근데 이게 천천히 한 번만 생각하면은 이해가 되는 건데 건설사 시행사 안 좋은 거랑 우리 가격 올라가는 거랑 반대예요. 항상 오히려 지금 걔네들이 안 좋으니까 공급되기가 어려우니까 가격 전망이 좋은 건데 지금 뉴스 같은 데서 뭐 기사 같은 데서는 야 하이엔드 시장 뭐 어렵나 막 이렇게 나오니까 하이엔드 시장 왜 안 좋은데 넌 좋다고 하냐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 수요층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이 강남권이나 뭐 하이엔드 시장의 문화를 모르는 이제 외부에 있는 일종의 뜨내기 시청자가 와가지고 이제 댓글을 다는 건데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거예요. 금융권이나 시공사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100억 넘는 이런 하이엔드 주택 수요가 되게 적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왜냐면은 저런 안 좋은 상품들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조금 이 시장을 아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얼토당토 않은 상품이 나와서 분양이 안 돼서 망했어. 그러다 보니까 안 팔리네? 이제 100억 넘는 거 안 팔리네? 이런 식으로 그냥 데이터 위주로 분석을 하고 보고서가 올라가야 되니까. 근데 시장에 있는 제가 볼 땐 잠재 수요 많아요. 많아. 그냥 그 상품의 문제인 거지. 그거 하나의 케이스로 시장을 싸잡아서 100억 넘는 수요 없구나. 이거는
거는 아니라는 거예요. 근데 걔네들의 입장도 이해 가죠. 그 금융권 시공사 입장도 그렇게 데이터로 보고서 올려야 되니까 이제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. 지금은 당분간 이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는 상황인 거고.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결되냐? 뭐 아사포나 뭐 나인원이나 이런 지어져 있는 단지들에서 100억 넘는 거래가 데이터가 쌓이면 되죠. 근데 지금은 우리는 이 정도 밸류를 한다는 걸 알지만 실거래 데이터는 몇 건 안 되잖아요. 지금 100억 넘는 거래들이. 근데 사실은 매물이 없어서 거래가 안 되는 건데 뭐 원밸류도 마찬가지예요. 이거는 진짜 뭐 하이엔드 주택만 그런 게 아니라. 근데 아사포, 나인원 이런 것도 매물이 없어서 거래가 많이 없는 건데 금융권이나 시공사 단에서 볼 때는 뭐야 뭐 100억 넘는 거래 뭐 50개도 안 되네. 뭐 10몇 개밖에 안 되네. 아직 수요 적네. 이런 식으로 지금 읽히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. 근데 이게 당연히 거래가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은 지금 시세가 이미 100억이 넘는데 100억 넘는 거래가 뭐 50개 넘고 뭐 100억 100개 가까이 되고 이런 시점이 올 거 아니에요. 이제 그러면은 이게 좀 읽혀지는 거다. 근데 시기적으로 이제 금리도 내려가고 사업성도 점점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입니다.